자, 두 번째 합니다.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입니다. 자,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버탈램피는 체계 이론을 제시를 했어요. 지역사회 간호 이론으로. 뉴만은 어떤 이론, 지역사회 간호 이론을 제시했을까? 이론의 제목부터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건강관리 체계 이론이라고 얘기하죠. 이 버탈램피의 체계에다가 건강관리 체계라고 하는 요소를 붙여서 지역사회 간호 이론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 굉장히 독특한 개념을 발견해 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은 굉장히 출제율이 높고 또 출제가 되었을 때 완벽하게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된다는 거죠. 개요를 한번 보시면, 자, 대상체계의 인간. 이 대상체계의 인간을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총체적 인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죠? 총체적 인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총체적인 인간의 가장 내면에는 기본 구조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본 구조가 파괴가 되면 가장 기본적인 인간은 유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파괴가 되는 건데 이 가장 기본적인 기본 구조를 총체적 인간, 이 안에는 생리적인 변수, 심리적인 변수, 사회문화적인 변수, 발달적인 변수, 영적인 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그 기본 구조를 그 안에를 들여다봤더니 어떤 요소들이 특성들이 있더라? 어떤 변수가 있더라? 이 변수에 의해서 이 기본 구조가 건강할 수도 있고 또는 불건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모든 5가지의 변수가 완전체였을 때 이 인간을 뭐라고 표현한다? 총체적 인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대상체계 인간은 총체적 인간이며 생리, 심리, 사회문화, 발달, 영적 변수다. 그리고 이 기본 구조, 생존의 필수 요소죠. 이 필수 요소는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본 구조를 둘러싸고 있는 3가지 보호막이 존재하더라. 그 보호막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항선, 첫 번째 보호막, 저항선. 그 다음 보호막, 정상, 방어선. 그리고 마지막 유연, 방어선으로 둘러싸여 있더라. 이렇게 알 수 없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생각이죠. 사람이라는 거를 원으로 표현했을 때 기본 구조가 총체적인 인간으로 존재하고 5가지 변수를 가진, 거기에 저항선들이 있으면, 방어선들이 있으면서 이 기본 구조를 보호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리고서 이 주변은 뭐예요? 전부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저기서 사방에서 스트레스가 막 몰려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선들을 뚫고 들어왔을 때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이 저항선들, 방어선들을 복구를 시키면 되는구나. 이런 이제 상상을 하면서 이 이론을 써내려 가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대상체계는 환경과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 스트레스원이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요런 이제 그림이 되는 거예요. 어떤 그림? 자, 요렇게. 그죠? 요렇게 되는 거죠. 이 안에는 기본 구조. 자, 이 기본 구조를 가진 인간을 어떤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총체적 인간이라 그랬고, 이 기본 구조에는 5가지의 변수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특성? 생리적인 특성, 심리적인 특성, 사회적인 특성, 발달 특성,
영적인 특성. 그죠? 이런 이제 변수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를 둘러싼 자, 첫 번째 방어선. 요 세 가지의 선을 방어선이라는데 첫 번째 방어선이 저항선. 네. 정상 방어선, 유연 방어선. 요렇게 둘러싸고 있어서 뉴만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유연 방어선을 1차 방어선이라고 했어요. 누구의 개념에서 1차 방어선이에요? 이 주변은 전부 뭐예요? 스트레스인 거죠. 이렇게 사정없이 스트레스가 들어오는데 둘러싸고 있는 1차 방어선을 뭐라고? 유연 방어선이라 했고요. 그 다음 정상 방어선을 2차 방어선이라고 표현을 했고 저항선을 3차 방어선이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자, 방어선을 뚫어 안 뚫어? 뚫어버리고. 자, 이렇게 1차를 뚫고 들어가면 어디까지? 정상 방어선에 영향을 주죠. 네. 그래서 정상 방어선을 강화시키고 이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게 1차 예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스트레스가 더 들어갑니다. 어디를 뚫어볼까요? 자, 유연 방어선 뚫었으니까 두 번째는 어디를 뚫어야 돼? 정상 방어선을 뚫어버렸어요. 그러면 2차 방어선이 뚫렸죠. 그래서 예방활동은 몇 차 예방활동? 2차 예방활동을 시작하는 것이죠. 자, 2차 예방활동은 무엇을 어떤 방어선을 복귀시켜야 되나요? 네, 정상 방어선을 복귀하면서 저항선을 강화시켜야 되겠죠. 그죠? 저항선을 강화시키는 역할. 그리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역할. 이렇게 자 2차 방어선을 뚫고 저항선까지 오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삐삐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자, 1차 방어선에서는 별거 없었어요. 1차 방어선 별거 없었다. 1차 방어선까지 스트레스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뚫고 들어왔을 때는 정상 방어선을 강화시키거나 간단하게 스트레스를 제거하면 되는데 2차 방어선인 정상 방어선을 스트레스가 뚫어버렸을 때는 B라고 하는 증상이 발생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증상을 빨리 조기 발견하고 조기 처치를 해야 되는 2차 예방 활동이 생기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죠? 그리고 방어선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결국은요, 이렇게 스트레스가 쫙 뚫고 들어가서 저항선까지 뚫어버렸다. 그러면 어디를 침범한다? 기본 구조가 침범당하는 것이죠. 기본 구조가 침범당한 건 우리가 3차 예방 활동으로 다시 복구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재구성한다. 또는 복구하게 된다. 또는 재활하게 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뉴만의 생각이에요. 굉장히 독특하고 훌륭한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인간을 총체적인 인간, 5가지 변수를 가진 인간으로 표현을 했고 그를 방어선이라고 하는 것이 둘러싸고 있고 주변에 이런 모든 스트레스가 뚫고 들어오면서 선들을 침범했을 때 다시 이들을 복구하는 예방 활동들을 하기 시작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개념 정리를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갑니다. 이래서 개요를 다시 한번 보시면 자, 개요를 다시 보시면
대상 체계인 인간, 이렇게 5가지 변수로 구성되어 있는 대상 체계 인간은 기본 구조 그리고 3가지의 보호막을 가지고 환경과 접하면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에 영향을 가진다, 미친다. 그래서 간호 목표는 뭐라고? 인간의 기본 구조 그리고 방어선들이 환경의 변수들인 스트레스1을 막아내는 것이죠. 우선 스트레스1을 막아내고 안전상태 항상성을 이루는데 이 항상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방어선을 강화시키는 전략들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죠? 이 방어선을 강화하는 전략들이 뭐가 있나라고 생각해보고 정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을 출제하게 됩니다. 자, 간호활동은 그러면 이 뉴만의 체계 이론에서 간호활동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요연 방어선과 정상 방어선 그리고 저항선들을 강화하는 것이 간호활동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간호활동에는 1차, 2차, 3차 간호활동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주요 개념을 한번 보실게요. 간호 대상자 체계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 구조, 저항선, 정상방어선, 유연방어선으로. 간호 대상자의 5가지 측면은 뭐다? 5가지 변수,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개념, 환경은 내적 환경도 존재하지만 외적 환경, 창조적인 환경도 존재하고, 이 스트레스1, 자, 이 스트레스1도요, 이렇게 체계 내부에서 발생하는 내적 요인, 인간 내 내부에서도 발생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의 심리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안 받아요? 어젯밤에 걱정했어요, 안 했어요? 오늘 여기 와서 직강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내는 내적 요인이 있더라. 그리고 대인관계적 요인,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체계 간의 요인이죠. 그리고 인간 외적인 요인, 체계 외부적인 요인, 갑자기 주식이 떨어지고, 그죠? 그리고 뭐 이렇게 코로나가 생기게 되고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게 되더라. 이래서 간호활동, 간호중재는 1차, 2차, 3차 예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체계의 안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네겐트로피 돼야 되겠다, 엔트로피 돼야 되겠다? 네겐트로피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긍정, 자유의 에너지, 안정의 에너지, 에너지 상태, 안녕 상태, 네겐트로피. 자, 그 다음 뉴만의 간호 모형 보십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자, 기본 구조에는 아까 5가지 구조가 있다 그랬어요. 5가지. 기본 구조 안에 5가지. 생리적인 특성은 신체 구조와 기능 같은 것들이죠. 적용을 해본다면, 지역사회 내에서는 뭐 인구 구조라든가 건강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인 특성은 건강에 대한 자아 개념, 태도, 사회문화적인 특성, 문화, 수준, 수입 이런 것들. 발달적인 특성. 내가 이제 수능을 봐야 되고, 대학을 들어가서 이제 직업을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결혼을 해야 되고, 아이를 낳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발달적 특성이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들의 네겐트로피를 도와주는 영적인 특성, 종교적인 어떤 중재, 신에 대한 벌, 죄벌, 용서에 대한 가족의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영적인 특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5가지 변수가 항상 항상성을 이루고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 방어선들을 보겠습니다. 방어선의 첫 번째 저항선. 이제 기본 구조를 싸고 있는 저항선이겠죠. 저항선은 대상 체계가 스트레스1에 의해서 기본 구조가 침투되는 것을 보호하는 내적인 내적 요인이다. 기본 구조가 침투되지 않도록. 자, 기본 구조가 침투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저항선. 역할은 스트레스1에 대항해서 정상 방어선을 지키는 것이 저항선의 역할입니다.
증상입니다. 스트레스 원에 의해서 무너지면 무엇이 파괴된다? 기본 구조가 파괴가 돼요. 생명과 존재의 위협을 받아요. 방치하면 사망을 합니다. 이게 저항선. 자, 정상 방어선입니다. 두 번째. 정상 방어선은 대상자의 안형 상태, 스트레스 원에 대해서 정상 범위로 반응하는 상태. 요거 2018년도 기출 문제였어요. 정상 방어선을 정의하라 라고 했었습니다. 한 대상 체계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평형 상태. 대상 체계가 스트레스 원에 대해서 대처하는 근본적인 방법. 자, 그래서 어떤 예들이 있냐? 지역사회의 건강 수준, 경제 수준, 적절성, 지역사회의 교통, 통신 상태의 적절성, 물리적 환경의 적절성, 이런 것들이 정상 방어선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개인으로 생각을 한다면, 예를 들어 이제 힘찬이가 있어요. 힘찬이가 있는데 이 힘찬이는 소아당뇨예요. 비만합니다. 비만과 함께 소아당뇨를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인슐린 요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항상 인슐린 요법을 하면서 있는데 갑자기 저혈당 또는 소모기 현상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정상 방어선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디냐면 어느 수준이냐? 이렇게 늘 정상 범위로 반응하고 체계가 유지하는 평형 상태에 대처하는 근본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소아당뇨가 있어서 인슐린 요법을 받고 있는 정도. 그리고 체중은 자, 비만인데 중등도 비만이에요. 자, 힘찬이의 그 정상 방어선의 수준은 요 수준이 되는 거예요. 소아당뇨, 중등도 비만, 인슐린 요법을 받고 있는 일상. 이게 바뀌지 않을 거 아닙니까? 당분간. 그죠? 요게 정상 방어선. 그렇다면 갑자기 나타나는 운동을 하면서 갑자기 운동 중에 저혈당이 나타나서 실신을 했어요. 밤에 잠을 자면서 이제 이런 소모기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 이러면 이런 것들은 정상 방어선을 뚫고 들어온 거죠. 뚫고 들어와서 저항선을 침범하게 된 거예요. 그런 그 어느 선을 침범을 했느냐? 어느 선을 침범해서 어느 정도의 예방 활동을 요구하느냐? 요거를 판단하는 것이 출제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 힘찬이의 상태를 보고 그래서 정상 방어선을 정의하고 자, 힘찬이의 정상 방어선의 증상들을 한번 열거해 보고 그죠? 정상 방어선을 뚫고 들어와서 저항선이 침범되었다라는 증거, 지표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봐라 라는 게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요건 1차 예방 활동으로 간호 활동 할 수 있고요. 이건 갑자기 증상이 나타난 거니까 2차 예방 활동을 적용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더 진행을 해버려가지고 실신을 했는데 BP, 혈압이 떨어져 버렸고 펄스가 올라가 버렸고 샤하게 나타나가지고 지금 현재 혼수 상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몇 차? 3차 예방 활동으로 복귀, 재활해줘야 되는, 재구성해야 되는 거죠. 이 상태, 기본 구조까지 침범된 생리적인 어떤 변수에 이상이 생겨버린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이런 힘찬이의 이런 활동, 1차 예방 활동에는 정상 방어선을 강화시켜야 되겠죠.
예, 무엇을 뚫고 들어와서 정상 방어선을 침범했나요? 유연 방어선을 뚫고 들어온 거예요. 약을 잘 써야 되고, 의료 시설을 잘 이용해야 되고, 그죠?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잘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놓쳐버려가지고 정상 방어선에 영향을 줬다. 그래서 정상 방어선을 강화하는 게 2차 예방 활동이고, 그 다음에 저항선을 강화시키고, 저항선을 기본 구조를 보호해야 되는 것이 2차 예방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조기 발견해서 조기 처리를 해야 되는 거. 빨리 당을 넣어주고 당을 보충하고 하는 것이 이제 2차 예방 활동들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방어선들 또는 예방 활동들은 항상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들을 연계해가지고 판단하고 제시하고 사례해서 우리가 분별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분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정상 방어선이라는 거예요. 이 정상 방어선의 수준이, 이 사례에서 정상 방어선의 수준이 뭘까? 이 강론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요, PK 마을이 나와 있어요. PK 마을은 어떤 마을이냐면 굉장히 위생 상태가 불량하고 집들은 붙어 있으며 공동 화장실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 날파리가 들끓고 쓰레기 주변에 날파리가 들끓고 있고, 이 마을에는 약국 하나밖에 없지 병원은 없어요. 노인들이 많고 이런 상황인 거죠. 자, 이 마을의 정상 방어선은 뭔가요?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거 정상 방어선, 교통이 불편한 거 정상 방어선. 이 마을에서 저항선, 이 정상 방어선을 뚫고 들어왔다라는 건 뭘까요? 갑자기 화재가 나서 여러 집이 탔다. 그죠? 또는 갑자기 감염병이 돌아가지고 위생 상태가 안 좋으니까 감염병이 발생해서 감염병 환자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 이러면 이건 새로운 어떤 증상들인 거죠. 그래서 빨리 발견해서 조기에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게 2차 예방 활동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뉴만의 관점에서 정상 방어선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럼 출제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었느냐면요. 출제 문제는 이런 거였어요. 자, 힘찬이 예를 들어서 제시를 했고, 출제 문제 궁금하다 안 궁금하다? 궁금하다 1번? 자, 정신 조현병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조현병을 갖고 있지만 약물을 복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직장에는 정신재활 상담 프로그램이 존재해요. 그래서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 직장을 잘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피해 망상이 생기는 거죠. 자꾸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 것 같고, 그리고 환청, 저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야, 처단해야 돼, 막 이렇게 환청이 들리기 시작을 해요. 서든이 어느 날. 자, 그러면 이분의 P 씨라고 해볼게요. 박 씨라고 하자. 이 박 씨의 정상 방어선은 어떤 거예요? 약물 복용하고 있고 직장 다니고 있고, 그죠? 이 정신 상담 프로그램을 받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정상 방어선. 그래서 1차 예방 활동은 정신 상담 프로그램을 잘 받는 거, 이런 거겠죠, 그죠? 예, 유연 방어선이잖아요. 유연 방어선을 잘 활용하는 거, 이런 것이 상담 1차 예방 활동이라고 볼 수 있죠. 자, 2차 예방, 이런 정상 방어선을 뚫고 들어왔을 때 일상이 안 되는 거죠. 일상이 안 됐을 때 피해 망상 환청이 들리게 돼요. 정상 방어선을 뚫고 지금 어디를 침범하고 있어요? 저항선을 침범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 단계에서도 더 심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환각 속에서 인사이트가 없는 거죠.
인식을 할 수가 없고 정신과 병동에 폐쇄되어 가지고 들어가게 된다면, 그러면 이거는 기본 구조까지 침범된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빨리 증상을 개선시켜야 되고 병원을 가야 하는 2차 예방 활동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뉴만은 1차, 2차, 3차 예방 활동으로서 이 방어선을 어떻게 잘 지켜낼 것인가, 그 수준을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 문제는 자, 이 정상 방어선의 증상들, 1차 예방 활동들을 이 사례에서 1차 예방 활동을 걸러내고 2차 예방 활동을 걸러내고 3차 예방 활동을 걸러내라,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분에게 1차 예방 활동은 약물 복용하는 게 정신과 조현병 약을 복용하고 있어요. 1세대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거죠. 이건 1차 예방 활동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정상 방어선, 다시 정상 방어선은 대상자가 스트레스 1, 조현병에 대해서 정상 범위로 반응하는 상태, 약물 복용하는 상태의 이결, 직장 다니는 상태, 한 대상 체계가 계속 유지하고 있는 평형 상태, 약을 복용한다면, 임찬이도 인슐린만 주입을 한다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일상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평형 상태, 스트레스 1에 대처하는 근본적인 방법, 요게 정상 방어선. 이 정상 방어선과 유연 방어선을 강화한다면 어때요? 1차 예방 활동에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들을 잘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 자, 유연 방어선인데, 유연 방어선은 훨씬 쉽겠죠. 기본 구조를 둘러싼 선 중에서 가장 바깥에 위치를 하며 외적 변화에 방어할 잠재력을 가지고 환경과 상호작용을 해서 수시로 변환되는 역동적인 구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역사회 보건의료 체계, 의료기관의 분포, 의료 서비스, 이런 것들을 유연 방어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1차 예방 활동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정상 방어선의 침범을 방지하는 것이 유연 방어선의 역할, 1차 예방 활동입니다. 자, 그러면 끊임없이 대상 체계의 밖에서 환경으로서 스트레스, 자극으로 존재하는 것들 어떤 게 있냐 보실게요. 자, 스트레스 1이라고 이 자극을 어떻게 뭐라고 표현한다? 스트레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환경의 자극을 스트레스라고 표현을 했고, 내적인 스트레스, 대인적, 체계 간 스트레스, 외적 스트레스라고. 내적인 스트레스는 체계 내에서 일어나는 자극, 통증, 상실, 분노, 체계 간에 일어나는 자극, 체계 간 스트레스, 대인적인 스트레스. 예를 들어 역할, 기대, 의사소통, 친구 관계, 애정, 미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갈등들, 이걸 대인적 요인, 체계 간 스트레스. 체계 외적 스트레스, 개체 외부에서 발생되는 스트레스, 관습의 변화, 재정의 변화, 실직 상황, 또는 감염병 발생, 지진의 발생, 전쟁의 발생, 이런 것들이 체계 외적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웬일입니까, 그죠? 전쟁도 나고 지진도 나고 화재도 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덥기도 하고 추워서도 춥고, 그런 체계 외적 요소에 자극을 받는 상황들. 자, 예방은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으로, 자,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1차 예방이 발생되는 시기는 언제죠? 유연 방어선이 뚫렸을 때. 자, 역할은 스트레스 자체를 중재해서 없애거나 또는 유연 방어선, 정상 방어선을 강화시키거나. 자, 2차 예방입니다. 2차 예방은 언제 발생합니까? 정상 방어선을 침입해서. 요게 출제가 되었죠.
2차 예방활동은 어떤 선을 침입한 거죠? 라고. 요게, 이게 2000년도 출제 문제였어요. 어떤 선을 침범한 거죠? 정상 방어선을 침입해서 저항에 도달했을 때 2차 예방활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삐, 정상 방어선을 뚝 뚫고 들어오면 삐, 뭐가 나타난다?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역할은 증상을 완화한다, 저항선을 강화시킨다. 그죠? 즉, 기본 구조를 보호하고 손상을 방지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상 방어선을 어떻게 해요? 재구성시켜야 되겠죠? 저항선을 강화하고 정상 방어선을 재구성시키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항선을 강화함으로써 정상 방어선의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됐죠? 네. 이것이 2차 예방 활동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3차 예방 활동은 언제 발생합니까? 그 시기? 기본 구조가 파괴되었을 때, 이 3차 예방 활동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각 대상자의 기본 에너지 자원을 적당히 활용을 해서 재구성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어요. 스트레스 1에 대해서 대상 체계의 깨진 균형 상태를 재구성, 복구시키고 재교육시키고 재활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재교육으로 삶의 양식에 적응 가능하게 해주고 재활로서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3차 예방 활동이라 그래요. 3차 예방 간호활동. 그래서 재구성이란 그리고 복구란 안녕 상태란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해서 간호사정을 할 때 간호사정은 어떻게 한다? 1단계 간호사정은 무엇부터? 기본 구조와 에너지 자원의 상태를 사정합니다. 기본 구조를 사정하려면 5가지를 사정해야 되죠. 제일 안에 있는 총체적인 인간부터 사정을 해야지.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기본 구조, 생리적, 발달, 심리적, 영적인 변수들이 있죠. 그런 이제 사회 경제적인 변수, 그리고 변수들을 확인하고 에너지 자원의 상태. 자, 에너지 상태는 뭐 있었어요? 네겐트로피, 엔트로피 있었죠. 기본 구조 5개가 잘 변수가 잘 유지가 특성이 잘 유지가 되느냐. 그리고 에너지 상태가 네겐트로피인가, 엔트로피인가. 그리고 2단계는 스트레스 1을 사정하는 겁니다. 스트레스 1에는 체계 내적 스트레스, 체계 간 스트레스, 체계 외부적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그죠? 어떤 스트레스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요. 3단계 사정이 방어선 확인하는 것이죠. 네, 정상 방어선 좋은가? 유연 방어선 괜찮나? 저항선은 괜찮나? 이렇게 확인하는 것을 사정 내용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해서 진단하고 계획하고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단계 사정 내용, 2단계 사정 내용, 3단계 사정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사정을 해서 간호계획을 세울 때는 1차, 2차, 3차 예방활동을 중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되셨죠? 1단계 기본구조와 에너지 사정하고 2단계 스트레스 1 사정하고 3단계 방어선 사정하고 간호계획은 1, 2, 3차 예방활동을 중재하고 요게 다예요. 그래서 요 개념들을 정확하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또 퀴즈 해봅시다. 퀴즈 1번.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모형에서 기본구조 5가지를 명명해 보세요. 그랬거든요. 기본구조 5개가 뭐 있었죠? 생리적인 변수, 사회심리적인 변수, 또 사회경제적인 변수, 또
영적인 변수, 발달적인 변수. 두 번째,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모형에서 세 가지 방어선을 정의하세요.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유형 방어선을 정의해 보세요. 1차 방어선부터. 1차 방어선은 뭐였어요? 유형 방어선이었어요. 유형 방어선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자, 유형 방어선은 제일 맞닿아 있는 게 뭐예요? 환경이죠. 네, 그래서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수시로 역동적으로 변화되는 구조이겠죠. 다이나믹하게 변화되는 구조죠. 그죠? 누구와 맞닿아 있으면서? 환경하고 맞닿아 있으면서. 그래서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수시로 이렇게 변화하는 역동적인 구조다. 쿠션 같은 역할, 이렇게 표현하죠. 자, 2차 방어선은 뭐예요? 정상 방어선. 정상 방어선을 정의하세요. 기출 문제입니다.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스트레스 원에 대해서 대상자가 항상 유지해온 평형 상태, 근본적인 대처 방법, 그죠? 일상에서 정상의 반응의 범위, 이런 것들이 정상 방어선이었어요. 자, 그럼 3차 방어선은 뭐였죠? 저항선이에요. 저항선을 한번 정의를 해볼까요? 그렇죠. 그 스트레스 원에 의해서 기본 구조가 침투되지 않게 보호하는 방어막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제일 어려운 게 뭐죠? 정상 방어선이죠. 그래서 정상 방어선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문제.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모형에서 스트레스 원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각 예를 들어봐라 그랬습니다. 체계 내부 요인, 체계 내부의 스트레스 원은 정의하라고 했나? 정의하라고 했으니까 분류해라. 그러니까 정의까지 한다면 체계 내부의 스트레스 원을 정의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그냥 내부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겠죠. 대상 체계 내부에서 일어나는 요인으로 통증, 분노, 상실 이런 게 있었고요. 대인적, 체계 간의 요인이다라고 한다면 체계 간에 발생하는 자극을 얘기하겠죠. 어떤 게 있었나요? 그 예로서 역할 기대, 미움, 사랑, 그죠? 소통, 의사결정. 자, 체계 외적 요인 세 번째. 체계 외적 요인을 정의해 본다면 개체 외부에서 발생하는 뭐다? 자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관습의 변화, 정치의 변화, 또는 감염병 이런 것들이죠. 제 경제 상황. 자, 4번입니다. 자, 기억유연에 알맞은 내용을 기입해 볼까요? 정상 방어선이 함락이 되면 기억을 침범한다. 무엇을 침범하지? 저항선을 침범하게 되죠. 자, 두 번째. 저항선이 뚫리면 니은을 침범한다? 기본 구조를 침범한다. 기억, 저항선, 니은, 기본 구조. 이렇게 답을 하면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A라고 해놓은 거 있죠? 요거 A라고 해놓은 거 다 A급이란 얘기예요. 지금까지 질문은 전부 A급이었어요. 네.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고 이미 출제가 되었고. 자, 그 다음 뉴만은 예방활동들을 또 질문을 했어요. 1차 예방활동, 2차 예방활동, 3차 예방활동. 제가 질문에서 예방활동을 각각 2가지씩 제시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지. 예방활동을 하면 쓰라 그러면 한 가지만 제시하는데 2가지예요. 1차 예방활동은 뭐겠어요? 스트레스를 없애는 거 또는 줄이는 거, 그죠? 약화시키는 거. 그리고 방어선을 강화시키는 거. 이렇게 2가지 형태가 되는 거고. 2차 예방활동은 일단 증상이 나타났으니까 증상을 완화시키는 거. 또 저항선을, 방어선을 강화시키는 거. 3차 예방활동은 또 뭐겠어요? 재구성하는 거겠죠. 복구하는 거. 이게 급하지. 그리고 방어선을 강화시키는 거. 이해 가십니까? 그렇게 2가지씩 있는 거예요. 그렇게 2가지씩 제시를 해봐라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예방활동은 스트레스원을 제거 약화하는 거, 유형 방어선을 강화해서 정상 방어선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1차 예방활동이겠죠. 2차 예방활동은 저항선을 강화하고 정상 방어선 침범으로 나타난 증상을 조기 처치하는 거겠죠. 조기 발견, 처치하는 거겠죠. 그렇지. 정상 방어선을 침범해서 나타나는 증상을 조기 발견, 처치하는 거. 3차 예방활동은 스트레스 1에 의해서 깨진 균형 상태를 재구성, 복구하는 것. 그리고 저항선을 강화시키는, 그죠? 기본 구조를 복구하고 저항선을 강화시키는, 재발을 막는, 재교육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3차 예방 활동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6번 보세요. 베티 뉴먼에 의해서 건강관리 체계 이론에 근거해서 지역사회 간호를 사정하려고 할 때 이 이론의 개념의 하위 영역, 개념, 어떤 개념이 있을까? 자, 기본 구조 속에, 기본 구조에는 변수가 5개 있었죠. 이 5개의 변수 중에 주민들의 인구 구조는 어떤 변수일까? 지역사회의 입장에서 지역사회를 사정한다. 자, 지역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인구 구조죠. 인구가 없으면 지역사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 구조에서 이 인구 구조는 어느 변수에 포함이 될까? 가장 기본이 되는 생리적인 변수예요. 인구가 존재하는 거는 지역사회 간호 안에서. 자, 쉽다 어렵다? 어렵죠? 그런 것들을 생리적인 변수는 뭐, 또 사회 심리적인 변수는 어떤 것들, 이런 예들을 강론서나 또 길라잡이 교재, 제 교재를 통해 가지고서 자꾸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견지에서 생리적인 변수는 바이탈이겠죠. 그죠? 바이탈이겠지만 지역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생리적인 변수는 인구예요. 인구가 존재하지 않으면 지역사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생리적인 변수고요. 그 다음에 방어선. 자, 의료 서비스의 질이라고 했으니까 3가지 방어선 중에 유연 방어선이겠죠? 주민의 경제 수준의 적절성. 3가지 방어선 중에 경제의 적절성. 경제는 잘 변한다, 안 변한다? 항상 비슷하죠? 뭐다? 네, 정상 방어선. 자, 물리적인 환경. 예를 들어 뭐 쓰레기 처리하는 거, 대기 오염 상태, 뭐 이런 것들, 수돗물 상태 이런 거라, 물 상태 이런 거라고 한다면은 지역 사회 내에서 이런 물리적인 환경은 스트레스 1, 내적 환경, 내적 스트레스, 개인 간, 그러니까 체계 간 스트레스, 외적 스트레스 어떤 거예요? 내적 스트레스지. 물리적인 환경. 지역사회 안에서는 지역사회 안에 대기 오염, 지역사회 안에 물리적인 환경, 그죠? 쓰레기 처리, 플라스틱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는 것들, 물의 오염은 지하수 오염을 어떻게 하지? 이거 다 내부적인 스트레스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는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개념인데 중요하고 또 어려울 수도 있고 자칫 판단을 잘못하면 다른 변수를 쓰거나 다른 방어선들을 판단해 버릴 수 있는 게 뉴만 건강관리 체계예요. 굉장히 중요하고 출제할 때마다 중요한 것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A급들 범위 안에서 출제가 돼요. 분명히 이 안에서 뉴만이 나온다면 이 안에서 또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만족하셨나요? 이걸 또 잘 정리해서 머릿속에서 딱 집어 넣어놓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상 뉴만 건강관리